순간 긴장하셨죠? 음악이 잠깐 늦게 나와서. 네. 자, 한순간에 자신의 잘못이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걸 보여주는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 어리숙해 보이는 한 운전자가 친구들을 태우고 배짱 좋게 밤길 운전을 합니다. 아하, 네. 한 2시간 동안 운전을 하니까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더니 자신감까지 붙기 시작한 겁니다. 네. 새벽이 되니까요, 황색 전멸등이 켜져요. 아하. 그러니까 서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운전까지 한층 수월해집니다. 네. 이렇게 좀 적응이 되나 싶었는데 이 차량이 좌회전, 상거리에서 좌회전을 시도를 하다가 아하. 앞에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하. 그래서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운전자 친구들은 가벼운 경상을 입는데 네. 문제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네.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지금 새벽 지난 10일입니다. 며칠 되지 않았어요. 새벽 2시 25분쯤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강릉 종합운동장 입구 삼거리 부근인데 새벽 시간이라서 뭐 차량이 있겠어, 오가겠어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순간에 좌회전, 황색 전멸등 신호 상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으로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운전자가 면허도 없는 여고생이라는 게 정말 맞아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글쎄, 강릉에서 공교롭게도 10대에 의해서 뭐 요전번에는 폭행 사건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이게 맞습니다. 여고생인데요. 면허가 없죠. 네. 무면허 상태에서 이제 아마 엄마 차 같습니다. 이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아마 차 안에 한 4명 정도 태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홍순빈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한 2시간여를 이제 그 차가 비교적 없는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네. 공 2시경, 새벽 2시면요. 네. 운전을 하고 좀 돌아다니다가 네. 집에 이제 귀가하는 길에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 이거는요, 홍순빈 아나운서, 이건 철딱선이 없는 그런 말로도 지금 부족해요. 지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무모한 지금 행동을 했는데 네. 이 여고생 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대체 무슨 이유로 차를 몰았답니까? 이 무면허 운전한 여고생이 얘기를 하기를 운전 연습을 하다가 좌회전을 제정신입니까? 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왔다. 제정신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경찰은 뭐라고 조사하고 있습니까? 경찰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그냥 이 어리숙한 이 여고생이 네. 그냥 단순히 운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낸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 오명하게 의견이 좀 달라지고 일단은 경찰은 운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 운전 연습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가해자 말을 지금 믿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저 상태가 음주운전했을 가능성은 조사를 했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네, 이거는 사고가 발생하면 제1번으로 하는 게 음주 측정입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운전자 여고생 음주 측정을 한 모양인데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하.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이죠. 일단은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만 음주한 것은 아닌 걸로 지금 나왔다는데 더 분노가 치미는 거는요. 사고를 낸 이 여고생들이 신고를 한 게 아니래요.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이 사고를 경찰에 알리면서 드러나게 된 건데 황 박사님, 네. 이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이 운전자에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더욱 시청자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면 또 거기에 더 못지않은 안타까운 사연이 꼭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는요, 결혼한 지 한 1년도 아직 되지 않은,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 되는 그래요? 20대 젊은 가장입니다. 아유. 그리고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이제 그 둘 사이에서 6, 7개월 된 아들이 있다는 거죠. 아유.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들, 결혼도 1년도 아직 안 된 그런 가정이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생계를 꾸려오는 가운데 아버지가 또 암에 걸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이 20대 사망한 피해자가
가족을 부양해 왔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아, 퀵 서비스로 생계를 이었군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가전제품 서비스업을 하다가 이제 퀵 서비스로 직종을 바꾼 지가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아, 되지 굉장히 않았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이고. 그날도 밤 늦게까지 서비스 이제 배달을 하다가 이제 동료와 밥을 먹고 새벽 1시 50분, 2시가 다 돼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아이고. 사고를 당한 겁니다. 세상에. 이 유족들이요, 그런 말을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 운전자가 숨진 가장이요. 아들 볼이 너무 예쁘대요. 볼을 꼬집고 싶다, 보고 싶다고. 처자식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말에 일하다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가정이 넉넉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퀵 서비스 일을 하면서 주말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데 아시겠지만 뭐 본인의 아이는 뭐 아이가 아무리 커도 예쁘긴 하지만 사실 6개월, 1년 이 사이가 가장 예쁩니다. 아, 아빠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부양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정말 강해지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말에까지 일을 하다 이렇게 변을 당했다는 게 사실 이 철없는 여고생의 행태하고 너무 대비되다 보니까 네. 참 가슴이 안 좋네요, 저는. 아마 저 6달, 7달 된 아이를 위해서 몸이 힘들고 고대도 이 아빠는 20대 가장은요, 그 밥 한 술 뜨고 그날도 퀵 서비스 배달하기 위해서 지친 몸이라도 아들 생각에 열심히 신나게 힘을 내고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안타까운 사연에 피해자분의 친구라는 분이 글을 올렸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글의 제목을 일단 한 사람의 인생 망쳐놓고 점점점 이러면서 글을 올립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인이 되어버린 제 친구는 한 아이의 아빠고 가장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배달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퀵배달 서비스 한 건에 2,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2,000원이라도 더 보태려고 정말 새벽에 일을 한 건데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세게 달렸으면 갈비뼈는 다 부러지고 옆구리 갈비뼈 사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천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허무하게 망쳐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겨진 아이는 돌도 안 된 아기입니다. 아이가 돌이 안 됐으면 나중에 커서 아빠 얼굴 기억도 못한 나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라나며 아빠 없는 자리는 어떻게 채워갈지 정말 옆에서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 진짜 철딱선이 없다. 이거 철없다는 말로 이거 안 돼요. 이거 학생입니까? 이게 지금 남의 가정을 다 망쳐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고생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는데 이게 원래 그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가입돼 있고 하면은 기소를 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 무면허 운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데 뭐 다 짐작은 하시겠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거기다가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최근에 한 1, 2주일 동안 얘기하고 있는 소년법이라는 네. 부분이 있어서 여기 당연히 소년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여고생은. 그래서 처벌은 그렇게 중하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과 형사 책임과 또 민사 책임은 또 별개입니다. 민사 책임은 여고생은 돈이 없겠죠. 근데 민법 규정에 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철없는 여고생은 이 안타깝게 한 가장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본인 부모님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또 이제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워야 되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요, 김복준 의원님, 앞서 이제 경찰이 이 여고생들이, 가해자인 여고생들이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안 한 것 같다고 지금 그렇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일각에서는요, 가해자들이 술 먹고 운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거 같아요. 현장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하고요. 네.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처벌할 수 있는 수치를 따질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5mg 이상만 처벌을 하잖아요. 네. 그 0.049까지 나와도 처벌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
즉 말하면 술을 마신 것만 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신 양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그게 0.05mg이 넘어야지 네. 음주운전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네. 냄새가 난 거하고는 별개로 네. 측정치가 0.05가 안 됐다면 네.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음주운전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 좀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그 글을 좀 보고 나서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요 피해자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일단 처남으로 추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저희 부모님을 통해 매형이 죽었다는 소식 접했습니다. 너무 슬프고 화가 나는데요. 욕은 하고 싶지만 이 글을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글을 엽니다. 네. 근데 강릉 폭행 사건 뉴스에 나오면서 고등학생이 술 먹고 무면허 운전에 신호 위반하고 한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는데 이런 게 뉴스에 나와야 합니다. 공유 많이 해서 퍼뜨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네. 당시 그 운전자에게 이 술 냄새가 났다고까지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황 박사님, 네. 이 처남으로 추정되는 분이 올린 글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분들도 계속해서 가해자들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가해자 친구는 사실 이게 좀 와전된 측면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네.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무면허는 분명히 잘못된 것 맞지만 네. 뭐 술을 취해서 판단 없이 저지른 일도 그 아니고 피해자 친구라고 소개한 피해자 친구분의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실까요? 네네네네. 피해자 친구분의 그렇죠. 피해자 친구들은 네. 술 냄새를 느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과연 이제 조사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네. 술을 마신 이제 어떤 정황이 있다라고 또 역시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를 이제 들은 것처럼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이게 걸리는 수치가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은 술을 정말 조금이라도 마시긴 마셨다는 건지 지금 이 저항만을 봐서는 아마도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고 네. 있고요. 또 이제 반면에 가해자 친구들은 또 그게 아니다라고 네.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가해자 측의 주장은 조금 잠시 짚어보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 측에서는 술을 안 마셨다고 아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주변 또 그 피해자분들은 술 냄새가 났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은 경찰밖에 없어요. 경찰에서 음주 측정은 즉시 하게 돼 있으니까 했을 거고 네. 했다면 0.05mg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안 본다는 뜻인지 네. 0.04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술은 마셨지만 처벌치는 안 나왔다는 의미인지 네. 이건 이제 경찰이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뉴스파이터 하면서 많이 그런 경우 있습니다만은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해서 그 시간대에서 역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이거 할 수가 없는 그거는 거예요? 한참 지난 이후의 얘기고요. 네. 현장에서 사람을 적발해가지고 그 즉시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는 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저는 네.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당시 네. 좀 어둡기는 했지만 이 차량이 빨간색이었고 오토바이는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네. 차 안에는 동승자까지 4명이 친구들이 타고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 멀리서 오토바이가 오는데 4명이 그 오토바이를 못 봤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 동승자들도 같이 이렇게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동승자는 할 이유가 없겠죠. 그 운전자가 아니니까. 다만 네.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해서 0.05mg 이상이 나와갖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네. 옆에 동승자들은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죠. 네. 예. 자, 그런데 앞서 황 박사님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이 가해자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장문의 글을 지금 인터넷상에 올렸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일단 무면허는 분명한 잘못은 맞습니다. 단지 술에 취해서 판단 없이 저지른 행동은 아닙니다. 고의로 행한 행동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술을 먹고 운전한 거는 아니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라면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고요. 네. 또한 이번에 대한 것도 사실과 무관하며 속도 위반도 전혀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친구 입장에서도 면목이 없지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친구로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네. 선처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네. 동정심 유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마음으로 술 먹고 운전한 건 아니다. 네. 이거를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러면서 글을 SNS상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백 변호사님, 네. 가해자의 친구라는 사람이 올린 거예요. 혹시 이 행간의 의미가 우리도 조금이나마 억울한 부분이 있다. 지금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저는 그런 거보다 네. 이 가해자 친구가 제가 보니까 글을 그래도 굉장히 감정을 배제하고 잘 썼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은 아마 경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했을 거고요. 그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마셨는데 수치가 안 나온 건지 맞는지 뭐 이런 부분은 경찰이 이미 다 확인한 사실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단 이 안타까운 사연과 그리고 철없는 여고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고생의 잘못을 계속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 사고 상황은 경찰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 분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를 통해서 이 운전자가 사망한 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여고생이 지지만,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느냐는 이 주변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진술들,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네.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는 사실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여기서 또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이 피해자가 지금 헬멧을 쓰지 않은 걸로 전해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피해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과속을 했다면 그건 역시 뭐 형사건, 민사건 이 지금 가해 여고생에게 이제 참작이 될 사유가 될 개연성이 좀 높습니다. 가해자 친구가 사실이 와전됐다면서 올린 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너무 와전되는 것이 답답하답니다. 그래서 친구를 대신해서 제가 말을 전합니다라고 운을 뗐어요. 우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용서받지 못할 행동인 것을 인지하여 너무 죄스럽고 면목 없답니다. 또한 미성년자로서 무면허 운전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랍니다. 제가 들은 바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좌회전을 하여 들어가려 깜빡이를 켜고 직진차가 우선이라 먼저 보내고 오토바이는 저 멀리서 오길래 안심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과속을 하면서 과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동차의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당시 상황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고 전해들었다. 바로 신고를 하고 최대한 응급조치를 하였다고 한다. 바로 신고를 했다고 본인들이 했다고 하네요. 지금 병원에 갈 상황에 피해자가 위급하다는 생각에 뻔뻔스럽게 병실에 누워있을 수 없다고 죄책감이 가득한 마음에 병원조차 가지 못한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 박사님, 네. 이 얘기는 와전됐다고 하면서 지금 고인,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간의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왜 이 글을 올렸을까요?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SNS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론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여고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의 화살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 친구라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치밀하게 SNS를 통해서 여론에 대한 반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의 입장과 그리고 그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들, 뭐 잘못된 행동은 아니지 피해자가 뭐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피해자도 이런 부분은 좀 잘못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조목조목 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여론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용은 사실 경찰이 밝혀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만큼 벌을 받을 것이고 네. 피해자 측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다 참작이 될 텐데 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조목조목 글을 올리고요. 또 네. 이 내용이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사실에도 굉장히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고를 내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망가뜨리고 한 가정을 망가뜨렸다면은 좀 자숙하고 있어도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굳이 이렇게 입장을 반박을 하는 글을 내놓고 네. 아니다. 우리도 이런 점이 억울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게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네. 이해가고 공감되지는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요. 이 내용대로라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 책임자예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네네, 말씀하시죠. 그렇게 지금 저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있는 거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네. 책임자라는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으로 달려와서 잘 지나가는 차를 들이받아 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신들이 책임질 거는 무면허 운전한 것만 잘못했다는 네. 얘기거든요. 아하. 이거는 이런 글은 함부로 쓰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물론 이거 뭐 이런 글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경찰이 조사하는데 이 글을 보고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뭐 현장에 스퀴즈 마크라든지 목격자라든지 다 그 참조해가지고 조사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글은 지금 뉘앙스를 봐서는 이 글에서는 그러니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히려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네. 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황 박사님 말씀처럼 지금은 자숙할 시간이지 이런 글을 뭐 그럼요. 이성적으로 올릴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저희가 홍수민 아나운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취재를 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에 출동한 사안입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친구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 틀렸어요. 가야 친구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신고를 하고 바로 자기들이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 응급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경찰 취재하고 달라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단 네. 경찰이 누가 신고했는지는 경찰이 더 잘 알고 있었겠죠. 네. 그리고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운전자를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했지만 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음주를 한 거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119 구급대에도 또 취재를 해봤죠.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출동 당시 경찰관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맥박이 있는 상태였지만 구급차로 이동 중에 심정지가 왔고 네. 이후 심장이 돌아오긴 했는데 머리 쪽 외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사람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던 중에 뇌출혈로 네.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김복준현님, 예, 예. 지금 순간에는요, 그 가해자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상에 따박따박 글을 올릴 상황이 아니에요. 가해자 포함해서 가해자 친구들이라는 사람, 같이 동승했던 사람들, 그 부모까지 그 유족, 그 아이와 그 아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내분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친구분이라는 사람들이 차라리 애도 표현을 해야죠. 네. 애도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친구니까 내가 좀 도움을 주겠다고 어떤 그 현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그 도와주는 글을 올리는 거 네. 이거 굉장히 문제 있고요. 저는 참 이게 답답한 게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짜 이거 경찰의 책임일 수도 있고 경찰의 어떤 슬픔일 수도 있어요. 무슨 사건이 그 야기되고 발생하면 경찰의 사건을 처리하고 경찰의 말을 들어서 일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경찰이 조사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양쪽 가해자 맞아요. 피해 쪽에서 SNS 올려갖고 논란이 증폭되는 이런 현상 이거 진짜 어떻게 봐야 될지 답답합니다 이거. 네.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버린 한 가정의 비극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